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이것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이제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삼성공화국 이런 말을 써왔는데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 대통령이 있고 내각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이 하고 싶은 대로 쥐락펴락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왔지요. 삼성이 자금력, 그다음에 정보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 이런 것이 이른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2005년부터 그런 말을 써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삼성공화국 이 말을 전파했었지요. 오늘 서울경제신문이 실체가 없던 삼성공화국의 망령, 삼성공화국이라는 망령, 그것을 이번에는 검찰이 끊어낼 차례다. 검찰이 끊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이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현재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삼성이 무조건 불법을 저지른다는 그런 망령, 착각 이런 것들이 무조건 삼성을 사법 리스크의 늪 속으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보다시피 그 늪을 19개나 마련해 놓고 검찰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그 늪으로 몰아넣었는데 법원은 모두 다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삼성 계열사의 한 전직 사장이 서울경제신문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보고 난 뒤에 기쁘다기보다는 허망하다. 이 말은 얼마나 저도 와 닿던지요. 기쁘다기보다는 허망하다. 허탈하다. 그런 거지요. 2020년 9월 이제 이재용 회장을 기소를 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3개 죄목에다가 19개 혐의를 적용을 했지만 단 한 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면서 글로벌 탑 랭킹 기업인 삼성전자 3년 5개월 동안 올가면 사건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허탈하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뜻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삼성이 무조건 국정에 관여하고 삼성이 무조건 법을 어기고 삼성이 무조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망령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7년 넘게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전체를 늪으로 밀어넣었던 이 국정농단의 주역이라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삼성공화국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주역이 검찰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삼성이 몰랐을 리 없다. 최순실이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라는 의심 그리고 검찰의 과욕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희한한 말 하나 우리 기억나죠? 묵시적 청탁. 어떻게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나요? 서로 얼굴 보고 악수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왼쪽 눈을 깜빡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른쪽 눈을 깜빡해서 서로 묵시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미소만 지어도 서로 뭔가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을 들어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총수가
어떻게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시적 청탁에 해당되므로 죄가 된다. 그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2017년에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1년 반 넘게 깜빵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는데, 아무튼 이 벼랑 끝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온 삼성그룹, 정말 허망하게도 그 골든타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말았던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제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나갔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96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갈 짬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검찰은 아무튼 이번 판결 면밀하게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이다. 묻지만 항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났는데 검찰이 항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 이번에 또 항소를 한다면 앞으로도 3, 4년 더 걸리고요. 또 대법원까지 가면 2, 3년 더 걸리고, 그래서 1심에 기소돼서 선고까지 3년 5개월, 다시 또 4년, 다시 또 뭐 3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10년 동안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사가 더 이상 항소를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방 헌법에 규정된 이중 위험 금지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반복해서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할 때 변호사 비용, 또 항소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일단 중단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검찰은 그냥 나라에서 월급 받고 그리고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실체 없는 삼성공화국 망령, 검찰의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끊어낼 차례다. 이런 제목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